오늘은 시놉시스 3탄 영상입니다. 구독 안 누르고 영상만 보는 어둠의 개구리들이요? 찔리나요? 얼른 누르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복마녀 편의자입니다. 오늘은 그 시놉시스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받아왔던 질문들 모아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 쓸 때 시놉시스를 꼭 적어야 하나요? 원론적인 질문이죠. 포기할 가능성, 막힐 가능성, 오류가 생길 가능성, 떡밥 회수를 못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을, 나쁜 가능성이죠. 나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놉시스밖에 없어요. 하지만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시놉시스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무슨 에피소드를 그 다음에 쓰겠다. 이걸 미리 정해놓고 내가 안 막히고 오류 없이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냐고. 보통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시놉시스의 양식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음슴체를 써도 되고 뭐 했다라고 써도 되고 막말로 노트에 포스트잇에 장면을 적어가지고 붙여도 돼. 그리고 막 여기 붙여 저기 붙였다가 막 움직여도 돼. 이게 상관없어. 이거 방금 얘기한 포스트잇은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자기가 보기 편하게 만들면 돼요. 단 나만 보는 버전일 때만. 남에게 보여주는, 남에게 제출하는 시놉시스도 그렇게 자세하게 써야 하나요? 여러분의 작고 소중하고 너덜너덜한 시놉시스는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받는 학생이라면 그 선생님한테는 보여줘야 하잖아요. 남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을 절대로 알지 못해. 여러분의 머리가 만들어내는 흐름을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거를 모른다고. 시놉시스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가 알아보게 써야겠죠. 그게 출판사, 편집자든 내 담당자든 아니면은 공모전 심사위원이든 혹은 선생님이든 행간에 그 맥락에 어떤 숨겨진 부분들이 있어. 쓰진 않았지만 시놉시스에 나는 알고 있지. 그거를 남들은 모른단 말이야. 당연히 몰라요. 한마디로 보여주는 시놉시스는 그런 빈틈을 촘촘하게 채워줘야 해요. 대신 출판사 투고나 투고형 공모전에 제출하는 시놉시스는 그렇게까지 자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투고형 공모전이나 그 지원사업 쪽에서 요구하는 시놉시스에는 꼭 이벤트가 있어요. 기승전결 맞춰서 결말까지 자세하게 쓸 것. 여기서 자세하게라는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렇게까지의 자세함은 아니에요. 솔직히 나 혼자 보는 시놉시스에는 별 사소한 것까지 다 써놓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까먹을까봐 별걸 다 써놓잖아. 이렇게까지 써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줄 때는 그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만 쓰면 돼요. 너무 사소한 것까지 막 적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들을 단어들, 못 알아들을 문장들,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빠져야죠. 제출 서류니까. 시놉시스의 분량은 얼마나 써야 하나요? 이건 자기 맘이야. 대신에 작품 분량에 따라 달라져야죠. 단편은 짧아도 되고 장편은 당연히 길어야죠. 5만 자 정도 되는 너무 짧은 이 단편에는 네이버 만쪽이면 끝나지. 분량을 한 권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한 5쪽 정도는 좀 써놔야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수준의 시놉시스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뭐 쓰면서 슬슬 더 채울 수도 있겠지만 투고형 공모전에 제출하는 시놉시스는 거기 공모 요강에 다 써 있어요. 몇 장 내라고. 그거를 맞추면 됩니다. 가끔씩 어느 곳에서는 이거 절대적으로 맞춰야 돼? 안 맞추면 큰일 나? 라고 경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꼭 맞춰줘야겠죠. 여러분 공모전을 할 때 꼭 공모 요강을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읽어야 돼. 자꾸 그걸 까먹어 다들. 그리고 투고 양식이 따로 없을 때는 한두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투고 용도로는 충분하지. 시놉시스를 짜는데 드는 시간은? 이건 작바작이에요. 당연히 경력이 많을수록 시간이 줄어들겠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빼고, 이 시간 빼고 진짜 시놉시스를 쓴 시간으로는 막 2달 이렇게 쓰면 이거는 아마 원고로 못 들어갈걸요.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1, 2주가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원고로 들어가고 싶은 텐션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영감이 사라지기 전에 신업을 끝내고 빨리 써야지. 그리고 이 정도 기간에 시놉시스를 치지 못한다면 과연 원고를 쓸 시간이 있을까요? 좀 아닌 것 같아. 시놉시스대로만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하나요? 쓰다 보면 달라지던데. 굉장히 자주 일어난 일이죠. 우선 큰 주기가 있을 것인데 그 흐름을 바꾸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 바꿔야죠. 대신에 그 흐름으로, 바꾼 흐름으로 시놉시스를 한 판 다시 짜야 나중에 울지 않겠죠. 그리고 정말 그 큰 흐름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인지 옳은 선택인지 진지하게 열심히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바꾸고 나면 또 끝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작은 수정일 뿐 큰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놉시스를 쓰고 있는데 한 사건으로 2가지 버전이 생각납니다. 양쪽 다 써서 비교해야 할까요? 우리 개고생하지 말자. 무조건 하나 골라서 쓰세요. 시놉시스 때 모든 등장인물의 설정을 다 짜놔야 하나요? 갑자기 조연 캐릭터가 하나 필요해졌어. 이름 짓느라 정신없고 캐릭터 설정도 막 짜야 돼. 이런 일이 많이 정말 부지기수로 생기죠. 잘 쓴 작품에서 정말 작은 조연 하나하나 입체적이고 개성적이고 멋진 이유는 그 조연을 미리 설정해 놔서도 있겠지만 필력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슬픈 팩트지. 허술한 시놉시스라도 필력이 좋은 작가가 당연히 지망생보다 더 좋은 원고를 만들겠죠. 모든 캐릭터 설정을 다 짜고 원고 들어가면 참 당연히 좋겠지만 최대한 해놔도 뉴페이스는 언제나 생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캐릭터 설정은, 완벽한 시놉시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시놉시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냥 갑자기 엽차게 들어오는 작가의 업무다라고 생각하세요. 작가 일이에요, 그냥. 시놉시스를 완결까지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이게 장르로 따지자면 로맨스, 로판, BL은 웬만하면 완결까지 진짜 큰 줄기 대충이라도 적어놓고 원고 쓰면서 채우는 게 낫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장르도 장르 특성상 완결을 어떻게 내야 된다, 사건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 이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쓰면서 결말을 정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현판은 10권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시놉시스를 완결까지 적나요? 현판과 판타지는 기승전결? 따지기가 애매한 구석이 많죠. 완결까지 당연히 못 쓰죠. 대신에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칼 맞아 죽은 변호사가 회귀를 해보니 무슨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으로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이런 스토리다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3-4가지, 서너 가지 사건들을 짜놔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사건을 1개만 짜놨어. 그럼 그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 연중 각이지. 언제까지 연중이야? 다음 사건 생각날 때까지. 방금 예를 든 것뿐만 아니라 판타지, 미스터리, 그리고 로판, 또 장편인데 사건을 해결하는 에피소드 스타일로 끌고 간다면 반드시 앞으로 갈 사건을 세팅해 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내가 써야 할 사건과 나의 원고 진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끔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장편을 쓸 거고 무료 연재를 올려서 독자들의 반응을 볼 거다. 그러면 스토리를 결말까지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놉시스는 필요합니다. 오늘로써 시놉시스 시리즈 영상이 끝났습니다. 3탄까지 왔었는데요. 이 세 영상이 모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북마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